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인의 실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한 한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콩젠이라는 중국인이고요. 중국인이 중국인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 놓았을지 정말 책의 내용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우울한 중국인, 냉정한 일본인, 열정적인 한국인이라는 일반적인 평가. 중국인들은 일본과 한국을 이렇게 평가를 하나 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때를 못 만나면 그것을 발휘할 수 없어 묻히고 만다. 때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할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다. 또한 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국에서 전통적인 북이 영화를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 중국의 오성홍기는 빨간 바탕에 노란색 큰 별 하나와 작은 별 4개로 되어 있다. 큰 별을 나타내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농민, 근로자, 소상인, 지식인 4계급이 뭉쳐 중국이 건설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인은 다소 모험적인 데가 있어 룰을 위반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는 거죠. 룰을 위반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답니다. 중국인의 호기심은 일본인보다 강하다. 그리고 명예와 체면을 중시한다. 중국인들에게 빨간색은 행운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재물과 부귀를, 녹색은 건강과 장수를 의미한다. 중국인은 빨간색과 흰색을 섞어서 사용하는 일이 없다. 노란색은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 전용색이어서 서민은 사용하면 안 되는 고귀한 색이었다. 홍콩에서는 활락가의 화려한 간판을 가리켜 옐로보드라 한다. 그러므로 노란색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중국인의 붉은색 사랑은 유별나다. 마오쩌둥은 20세기 문제의 인물인 레닌, 스탈린, 히틀러와 함께 세계인들의 뇌리에 강력하게 박혀있다. 중국인은 독재자들이 혹독하게 자신들을 몰아붙이며 힘들게 할 때는 속으로 원망하며 손가락질을 하다가도 그가 죽은 후에 잠시 평안이 찾아오면 이상하게도 그 독재자를 용서하며 그리워하는 악습이 있다. 중국의 거대한 땅덩어리와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황제의 골머리가 오죽 썩었겠느냐 하는 너그러움으로 옛날에 혹독했던 것을 잊어버린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평온함을 옛 독재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래 부자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잘 모른다. 그러므로 부자나라 일본인은 가난나라 중국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없다. 관리들의 부패와 오직은 국가의 암적인 종기다. 중국인들은 부패의 오직과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정말 많이도 썩었나 봅니다. 중국인들이 보기에도요. 중국이. 마오쩌둥 사후 20년간의 준비로 비로소 자본주의 체제를 작동시킨 덩샤오핑의 해안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중국은 없었을 것이다. 덩샤오핑을 또 중국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가게 주인이 친절한 것은 정주 민족이기 때문이다. 같은 손님이 같은 가게를 믿고 몇 번이나 찾아오면 단골이 된다. 손님 접대가 좋은 가게, 상품이 좋은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이 난다. 그러므로 일본의 가게는 늘 예의 바르고 서비스가 좋다. 중국 상점들이 대체로 딱딱한 것은 점원이 공무원이라는 이유 외에 손님을 일회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자랑입니까? 이게 손님을 일회용이라 생각하고 색소를 뿌린 대파를 판매하고. 중국인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하다. 동료끼리 서로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못된 경우도 많다. 나보다 출세한 사람을 기어이 나의 수준까지 아니 나보다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 굉장히 무섭네요. 중국인과 비즈니스 교섭을 할 때는 좀 더 여유롭게 처신하는 것이 좋다. 중국인과 비즈니스 교섭을 능숙하게 진전시키는 방법은 밥을 할 때 뜸을 들이듯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의심이 많죠, 중국인들이. 중국인은 혈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본인은 겉으로는 상냥해도 속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해도 마음속은 검으니까요. 중국인이 이렇게 일본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중국인은 정보를 중시한다. 전통적으로 소문에 죽고 사는 민족답게 현대 중국인들은 거리에서도 쓸만한 정보가 있는지 탐색하려 애쓴다.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여 즉각 객관적인 결단을 내리는 습관이 배어있다. 중국인은 예로부터 정보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얻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물론 거기에다 돈을 거는 모험도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인은 친구나 그룹 간의 정보 교환을 활발히 하며 또 그것을 중시하고 있다. 동료 간에 얻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돈을 버는 얘기라면 누구나 솔깃하여 모여든다. 이건 뭐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이죠. 중국에서는 공존, 공영이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가 동아시아를 침략하고서 극동과 동남아 지배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동아 공영권 어쩌고 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중국인이 진짜 두려워하는 적은 미국이다. 일본인은 제일 두려운 나라를 북한, 다음이 미국과 중국이라고 답했다. 중국인은 체면이 깎이면 적을 죽인다. 중국인에게 체면은 목숨과 맞먹는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을 결코 신용하지 않는다. 면종 복배, 계략, 술책 뭐든지 꾸미고 다 동원한다. 무섭습니다. 중국인에게 우정은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 중국과의 장사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가격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가격이 우선이며 가격만 내려가면 좋은 것이다. 이러니 품질을 신경 안 쓰고 가격만 이러는 거죠. 이 책을 읽다 보면 볼수록 이게 중국인 자신도 중국인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거 중국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돈벌이는 잘 알 수 없는 남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자기와 인연이 있는 될 수 있으면 친구에게 이득을 준다는 생각이 철두철미하게 배어있다. 또 만에 하나 뒷날 자신이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 때는 그 친구가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는 것이다. 중국인은 돈 버는 것이 생활의 가장 기본이며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곤 해도 중국 체제의 근간은 사회주의임에 변함이 없다. 중국인은 대체로 남들 앞에서 지갑을 잘 열어 보이지 않는다. 중국인과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눈앞에서 돈을 정확하게 세어보아야 뒤탈이 없다. 하도 사기를 많이 치니까요. 중국인으로부터 초대를 권유받았을 경우 감사 표시는 물품으로 하지 말고 때려봐서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최상이다. 중국에서는 회식 등의 자리에 술이 없으면 결례로 여긴다. 중국에서 술과 담배는 사람 사이의 인사의 한 수단이자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삼고 있다. 중국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대면을 매우 중시한다. 예로부터 중국인은 관상술을 지나치게 믿어. 중국인은 첫인상으로 인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본인은 벚꽃을 아주 좋아한다. 반면 중국인은 매화꽃을 유난히 좋아한다. 밝고 담백한 일본인에 비해 중국인은 어둡고 칙칙하다. 모든 일에 참고 참으며 또 참고 견디는 것이 중국 민족이다. 바다 끝까지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때까지 내려간다. 끝없이 내려가며 견딘다. 보는 이가 안쓰러울 정도로 그리하여 지칠 때까지 참는 대회라도 하듯 상대가 미치도록 참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절정의 시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일본인 도둑은 현금밖에 훔치지 않는다. 중국인은 무책임하다. 중국에 마마후후라는 말이 있다. 즉 말이든 호랑이든 내 알 바 아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훗날의 일은 일체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천황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도 터부시되고 있다. 중국인은 황제와 같은 강력한 지배 권력을 가진 인물이 자신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역대 황제에 대해서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회주의 중국의 황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 마음속에는 가까이에 살아있는 것이다.
일본은 진실은 하나밖에 없다고 믿고 흑백을 명확히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중국인은 진실은 2개 이상 있다고 너그럽게 생각하여 하나의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본인은 뇌물은 모두 나쁘다고 일방적으로 단정짓는다. 그러나 중국인은 뇌물에는 나쁜 뇌물과 좋은 뇌물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구분하여 생각한다.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잘 지키는 일본인을 따라갈 민족은 없다. 일본인은 동양의 여느 나라와는 다르게 OX가 분명한 민족이다. 중국인은 아무리 안전한 상태에서도 위험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안스웨이, 곧 안전할 때, 위험할 때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남자의 눈물에 반감을 갖고 또한 경시한다. 중국인은 남자는 어떤 괴로움이라도 참아내고 꿋꿋하게 자기 세계를 열어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중국 여성은 남자가 흘리는 눈물을 악어의 눈물처럼 사람을 속이는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남자들은 절대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나 우선 공식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뻣뻣하게 나온다. 구두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문서를 요구한다. 중국에서 연출의 힘은 형식주의의 벽을 대번에 타파한다. 일본인들이 정보에 빨라서 입은 꼭 닫고 귀를 열어놓고 다닌다고 하지만 중국인은 한 번 입은 열면 쉴 새 없이 수다를 떨면서도 귀는 열어놓을 정도로 정보에 매우 민감하다. 중국인에게 최고의 초대는 최고의 요리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가진 것 없는 서민이나 다를 바 없다. 중국인에게 있어 음식과 요리는 천직이다. 중국인은 사는 기쁨을 음식에서 추구한다. 중국인은 약한 것보다 강대한 것을 지지하는 사대주의 성향이 강하다. 차도와 인도는 구별되어 있지만 중국인들은 빨간 신호도 함께 건너면 무섭지 않다는 식의 인해 전술을 시험하는 듯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 등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이번에는 차가 지나갈 차례라며 운전자들이 쉴 새 없이 경주를 울려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 있는 얼굴로 유유히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중국은 언제 바뀔까요? 중국인은 회의나 연회에 출석하는데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강한 베이징인과 부드러운 상하이인은 서로 사이가 나쁘다. 중국에서 신숑이라는 표현은 가장 정중한 존경어다. 중국인은 자신보다 윗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신숑이라 부른다. 중국에 가서 잘 모르는 사람 만나면 우선 신숑을 연발하면 문제없이 일이 잘 풀린다. 중국에서는 비록 상대가 부사장, 부부장, 부주임이라도 오히려 사장, 부장, 주임이라 부른다. 아니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그건 정확하지 않잖아. 직책을 제대로 불러야지 라고 일본인들은 말하겠지만 중국인은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다. 부사장, 부부장, 부주임이라는 섬세한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다. 장래의 출세 가능성도 미리 염두에 두고 오히려 사장, 부장, 주임이라고 불러준다. 정말 아부 하나도 참 대단합니다. 중국인은 자신의 실책을 타인 앞에서 지적당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중국인들은 말을 할 때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버릇이 있다. 때로는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약점은 되도록 덮어주고 자신의 상황에 좋은 것만 큰 소리로 과장하는 버릇도 있다. 허풍도 있다는 거죠. 베이징 사람들은 정치에 죽고 상하이 사람들은 돈에 죽는다는 말이 있다. 베이징 사람은 정치를 좋아하고 상하이 사람은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법률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법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지만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만 돌아가는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요인과 지방 수장 등의 연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 사업이라도 정부 담당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이 결정하고 허가를 해야 일이 성사된다. 베이징 사람이 정치에 목숨을 건다고 하면 상하이 사람은 경제에 산다. 알기 쉽게 말하면 돈에 산다. 돈을 좋아하는 상하이 사람들의 기질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상하이 사람들의 장사 기질은 어느 지방 사람도
당하지 못한다. 중국에서는 카피 상품, 즉 가짜 상품이 횡행하고 있는데 지폐도 예외가 아니다. 즉 위조 지폐가 시중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중국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이거? 중국 민간 기업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들이닥치는 시찰이다. 무엇이 무서운가 하면 이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돈을 들여 접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접대를 했다 하면 철저하게 한다. 적당히 하면 이 회사는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하고 분노를 사게 되고 나중에 반드시 보복을 당한다. 중국 현지 시찰을 할 때는 사기꾼 같은 세미나 주최자를 주의해야 한다. 중국인에게 질투와 험담, 권모와 책략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를 뜻하는 절체절명이라는 말을 듣고 중국인이 떠올리는 것은 자살이다. 몸을 끊고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로밖에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은 중국에서 절대로 경솔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중국인은 이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내세워 나를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해버린다. 중국인은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하루 종일 차를 마신다. 부인을 칭찬하기보다 아이를 칭찬하라. 남편이 있는 여성을 칭찬하는 것은 그 여성을 어떻게 해볼 음험한 속셈이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칭찬하려면 아이에게 하는 것이 좋다. 지방으로 가면 부인이 아름답다고 말하여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부인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남편의 기분은 반대로 나빠지는 것이다. 남의 눈에 부인이 예뻐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뇌물과 함께 중국 사회의 또 하나의 윤활유는 선물이다. 이 뇌물과 선물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이것 또한 일본인을 괴롭게 한다. 중국인은 선물을 좋아한다. 중국에서 날것이나 회 같은 것은 별로 좋은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인은 뇌물을 잘 이용하면 인간관계에 윤활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공산주의 50년 동안의 지금은 본심을 잘 말하지 않게 되었다. 친구 사이에는 뭐든지 말하지만 셋 이상이 되면 말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본다. 중국인들 자기들끼리도 서로 못 믿는 거죠. 중국인은 혈연, 친구, 지연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중국인은 일단 자신이 믿는 친구라면 어떤 요직에 있어도 쉽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우스갯소리로 암시해준다. 중국에서 합병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일본어와 중국어 두 가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한쪽만 하면 자기 나라에 편리하도록 내용을 변경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어와 한국어로 된 두 가지 계약서 쓰라는 거죠. 계약서도 막 바꾼답니다. 조심하세요. 중국이 진정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려면 법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다듬고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제발 좀 이렇게 하십시오. 민족을 불문하고 중국에서 현재 이슬람을 믿는 숫자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약 2천만 명에 이른다. 중국에서는 사업을 하여 이익이 생기면 약 20%는 그 지역에 환원하여 학교나 병원, 노인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도 좀 본받아야 되는. 중국인은 자기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거만 떠는 자를 매우 싫어한다. 중국인과 교제할 때는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에서는 싸우고 헤어질 때도 절교하는 경우에도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을 도리로 여기고 있다. 사이가 나빠져 절교 상태가 되어도 교제 당시에 시시비비를 들춰내어 험담을 하지 않는다. 상대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자신이 안목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사귀었다는 창피를 당하게 된다. 그뿐인가. 그렇게 나쁜 상대라면 잠깐이라도 그런 사람과 사귄 자신도 결국은 같은 부류가 되는 것이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다. 손님에게는 아무리 친절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 법이다. 가게가 번창하느냐 마느냐는 그 가게에 친절하고 신뢰할 만한 판면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 중국인은 당해도 처음에는 꾹 참는다. 중국인은 참을성이 강하다. 그러나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반격한다. 말을 교묘하게 하여 돈벌이에 몰두하는 중국인들이 많다. 대충 적당히 애매하게 모순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중국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거를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정작 뭐 우리나라 공단 같은데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일매나 대충 적당히 보는 사람 없으면 일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중국인은 자신을 경멸하는 인간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 리뷰를 하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은 체면을 목숨처럼 중시한다. 중국에서는 작은 뇌물은 필요악이며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겉은 사회주의이지만 속은 자본주의라는 복잡한 두 개의 얼굴을 갖는 것이 지금의 중국이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중국인이 썼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면 그나마 저희가 중국인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리뷰가 단 한 줄이라도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